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은 한국 채권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 발표가 있었죠. 오늘 금리 동결 결정이 되었는데 오늘 이 금리 동결 결정을 한 배경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국 채권을 현재 투자를 했거나 또 신규로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번 금통위 결정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한국 채권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지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첫 번째 화면에는 지난 11월 달에 한은이 금리 인하할 때와 이번 금리 동결할 때의 사실은 세부 문구입니다. 그래서 뭐 쭉 있죠. 사실은 쭉 있고 있는데 이거 오늘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죠. 오늘 간단히 얘기한 거는 이번에 금리, 사실 이번에 금리 동결을 발표하기 전에 사실 시장의 예측은 금리 인하 쪽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금리 인하 예상이 좀 많았고요. 참고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은 2008년 리만 사태 때 금리 인하를 연속 3번 했거든요. 그거 이후에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설왕설래 많이 했는데 참고로 저는 제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SBS에 이번 주 제가 월요일 날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한테 물으시길래 제가 동결 쪽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 쪽인데 동결 쪽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금리 동결을 좀 생각하게 됐던 좀 논거를 말씀드렸는데 우연치 않게도 오늘 한국은행 발표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상당 부분 궤를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히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은 크게 두 가지 보겠죠. 하나는 국내 경제, 국내 내수 경제, 내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환율, 환율을 잡아야 돼요. 이 두 가지 목표인데 문제는 이게 반대로 움직이죠. 즉 뭐냐면은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환율이 더 위로 1,400원, 1,500원, 1,600원 위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금리 레벨을 일정 부분 지켜줘야 돼요. 만약에 미국과 금리 레벨이 너무 차이 나는 그러니까 미국은 현재 금리가 이렇게 있는데 한국이 더 내려가게 되면 금리 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 이론적으로 통화라는 건 양국 간의 금리 차이거든요.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원화는 약세고 달러는 원화 대비 더 강세로 가는 게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창용 총재가 아마 이번 금리 의사결정할 때 제일 고민이 제가 이제 계속 제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내수와 환율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은 환율이란 변수가 좀 더 중요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경기를 얘기를 하면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지만은 환율을 보면은 지금 못 내릴 것 같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마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지금 내수도 상당히 안 좋지만 지금 그것도 안 좋지만 오늘 동결하게 된 이유는 환율 때문에 오늘 동결한다는 게 그냥 한 줄 논평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고 굳이 제가 내수가 안 좋다는 얘기는 뭐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는 얘기니까요. 아무튼 오늘의 금리 동결 배경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번 한은 미팅 하기 전에 시장에서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견했었는데 주류 의견들이. 근데 그만큼 우리 내수 경기가 안 좋다는 거에 반증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지금 환율을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은, 지금 보면은요, 지금 현재 미국 국채 금리, 오늘, 지난밤에 좀 미국 CPI가 좀, 이죠? 생각보다 마일드하게 나와서 쭉 금리 생각보다 많이 내렸지만, 어쨌건 간에 지금 4.7, 4.8,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그 정도에 있는 레벨인데, 한국 국채 10년은 얼마죠? 지금 2.7, 2.8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국 간의 금리 차가 2% 납니다. 지금 보시는 바처럼 제가 요 차트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연합인포맥스 자료인데요.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 1년 반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1년 반 전, 즉 23년 7월 달에는 한국과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똑같았어요. 근데 금리 계속 벌어지죠. 사실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환율 얘기하는데 요 금리 벌어지는 것만큼 거의 원화가 약세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 관련해서 설왕설래를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원달러를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갭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전망은 타당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그러니까 한 1년 반 전만에 금리 개입이 거의 없었던 한국과 미국의 시장 금리가 지금 무려 2%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1,500 근처까지 1,400 후반대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은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죠? 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는 향후 12달 동안에 연준 금리가 없을 거라고까지도 반영하고 있잖아요. 물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현재 35bp 정도 금리 인하를 연말까지 예상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미 연준은 금리를 못 내릴 거라는 정도까지 컨센서스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만약 한국이 금리를 더 내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BOK 한국은행 금리를 내리게 되면 한국 시장 금리 더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 2%에서 2.2% 이렇게 더 확대가 되면은 원하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외부 방송에서 아마 동결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건 제가 이 논리입니다. 현재 미국이 그 시장 금리가 안 내려가고 연준도 좀 당분간의 금리를 좀 빠른 속도로 안 내리는 상황에서 한국 내부의 사정 때문에 독자적으로 더 금리를 내리게 되면 문제는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은 심각한 레벨로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 동결을 할 거였는데 오늘 정확하게 그렇게 동결이 되었습니다. 되셨죠? 그럼 동결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동결했는데 한국 금리 이렇게 쭉 다 내렸어요. 그죠? 예를 들면은 어떻게 되죠? 한국 10년 국채 금리는 2.797, 1.7% 빠졌고 뭐 쭉 기관 물별로 다 빠졌어요. 쭉 금리가 내렸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저기 마쌤, 금리 동결하게 되면 금리가 안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금리가 내려야 되고 금리가 동결하게 되면 금리가 안 내려야 되는데 왜 내렸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동결 결정을 했는데 왜 시중금리가 내려갔을까요? 지금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은에서 금리를 인하한 배경은 우리가 환율 때문에 동결을 했거든요. 인하가 아니라 동결한 건 환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동결을 했는데 근데 오늘 발표 가장 끝자락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장의 하방 리스크, 금년에 한은이 전망한 것보다도 아마도 성장이 더 나빠질 견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포워드 가이디언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3개월 안에 금리는 할 거냐라고 했더니만 토탈 금융위 멤버가 6명인데 6명 모두 다 가이던스에서 금리 인하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금리 인하해야 된다. 2.75. 현 3에서 2.75죠. 즉 이거는 이제 이번에 비록 환율 때문에 동결을 했지만은 앞으로 2, 3개월 안에 한국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정책금리보다도 시장이 먼저 움직인다는 얘기를 오늘 하면 다시 또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금리가 이렇게 동결했음에 불구하고 금리가 내렸던 이유는 말 그대로 이제 오늘 비록 동결했지만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금통위 멤버 전원 모두 다 향후에 3개월 안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국채 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질문, 그죠? 왜냐하면은 제가 한국채 관련해서는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제가 최근에 이제 한 달 채 안 됐지 아마 금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은 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 유튜브 보면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좀 채권 투자는 긴 그림의 그림을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건데 좀 긴 그림 얘기하시면 좀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나 봐요. 조금 조회수가 작아요. 제가 최근에 한국은행 자료를 가지고 한국의 10년, 20년의 어떤 잠재 성장률 전망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한 2035년 멀지 않습니다. 2035년 한 10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10년 정도 되면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1% 아래로, 그러니까 0.58 이렇게 1% 아래로 내려갈 거로 한국은행이 추산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은 이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뭐 우리가 로프하게 얘기를 하면은 저성장으로 빠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저금리로 빠지는 거고 그러면 시중금리는 중장기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면 그 말인즉슨 한국채는 기노브로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고 야될 자산이라고 한 거를 제가 그때 말씀 좀 드렸는데 아쉬운 거는 좀 채 10,000명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근데 이제 마 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죠? 중장기 좋다고 했고, 좋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들어가야 되니? 그럼 이번에 금리 동결 결정을 했고, 근데 시장이 이렇게 앞으로 3개월 안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그 시중금 내려갔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채권 투자 전략, 이번 금통위 결과에 따른 어떤 한국채 투자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설명드리기 어렵겠지만, 그냥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요, 일단 기존 투자자들, 기존의 한국채 갖고 있는 분들은 급하게 좀 성과 났다고 해서 그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저금리 국면, 저성장 국면으로 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설령 중간에 금리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에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지금 환율 때문에 금리를 못 내렸죠. 여러 가지 환경상 향후 1, 2년간은 충분히 더 금리가 내려갈 거로 보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한테는 현재 재반적 환경이 여전히 좋다. 그래서 급하게 우리가 엑시 실현하죠. 차익 실현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게 뭐죠? 금리 인하라는 거는 이제 우리한테 좋은 거지만은 우리가 또 부정적 얘기해 봅시다. 부정적 얘기가 가장 우리 여러분 직관에 들은 게 뭐죠? 그건 추경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추경을 하게 되면 금리가 조금 추경이 생각보다 많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금리가 수급 영향 때문에 약간 금리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미국 국채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미국 국채는 항상 트레이딩, 매매 관점에 접근 말씀 좀 드렸는데 제가 한국 국채는 매매 관점 접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국채는 미국과 달라요. 기본적으로 표현은 한번 우리가 매각하고 나가면은 매도를 그러니까 신규로 잡기 어렵다는 게 한번 볼까요? 앞에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보면 어때요? 미국은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박스권에서 블락블락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 그러는데 이렇게 박스권에서 왔다 큰 그림에서 뭐 한 1년 반 동안 이렇게 움직였다 본 반면에 한국채는 약간 미국 따라 움직이지만 전체가 쭉 계속 밑으로 가라앉는 그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매하기에는 한국채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냥 약간은 상방보다 하방 쪽 금리가 더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매하기도 좀 그렇지 않고 또 게다가 한국은 채권시장 일반 투자자들이 숏 플레이를 못합니다. 미국은 굉장히 ETF가 숏 플레이 많지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얘기는 길었으나마는 기존 투자자들은 설령 추경 이슈가 나서 금리 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한 1, 2년 정도 긴 호흡에 또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돈 급하지 않은 분은 5년, 10년 가져가도 지금 되게 좋은 투자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현재 한국은행 상황이라든지 또 어떤 경제 상황이 기존 한국 채권 투자자들은 뭐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은 그냥 수혜를 보는 관점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신규로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한국과 미국 중에 뭐가 더 좋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한국을 때 추천드렸고 요담인데요. 제 자문사에 제 채권 전문 자문사잖아요. 뭐 가끔가다 저한테 물으세요. 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금리 떠서 좀 많이 불편하냐고 하는데 물론 이제 투자자분들이 금리 떠서 이제 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회사 자문 고객들은 그렇게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거의 한 60, 70%가 한국 국채, 개별 국채 위주로 저희가 포트가 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2, 3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굉장히 꾸준하게 성과가 꽤 많이 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그냥 제 자문사 얘기지만은 그냥 기존 고객은 저희 이번에 매도 안 합니다. 쭉 갑니다. 다음부터 가는 거고 중요한 건 신규 투자 자문이죠.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한국채 여전히 투자 매력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 투자자라고 하면 현재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와서 미국이 매력적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투자라면 저는 한국채가 더 좋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진입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어저께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중립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금리가 쭉 한 2%, 3년짜리 2.6, 2.7인데 물론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1년 미만 투자자 관점이겠죠. 1년 미만 신규 투자자 관점에서는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냐면은 추경 이슈가 있잖아요. 추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추경을 하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국채 공급 물량이 많아지게 되고 국채 공급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매수가 동일하다, 매수 세력이 동일하다 가정하면은 가격이 좀 밀리게 되고 그럼 금리 약간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제가 지금 여기 신규 투자자는 약간 중립적이라고 했는데 추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신규 투자자들이 어떻게 접근할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오늘 제가 추경 얘기를 할 얘기는 아니지만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추경. 일단은 우리가 추경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추경이 이루어질 거는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죠. 중요한 건 추경 관련해서 한국 채권 투자자는 두 가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추경의 규모. 즉, 현재 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는 건 한 20조 정도는 추경을 할 거라고 이미 시장에서 영어로 price in,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20조까지는 이거 한다고 해도 금리 별로 위로 안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20조 이상 뭐 슈퍼 추경을 해야 되나요? 뭐 30조, 50조 이렇게 가면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거니까 그럼 약간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추경 이슈 관련해서는 추경의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근데 규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추경의 시점입니다. 만약에 추경이 이번 1사분기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상대적으로 물량 공급 부담 이슈가 좀 더 국채시장에 더 영향을 줄 겁니다. 즉 물량 부담 이슈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금리 약간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여야 합의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추경이 계속 옥신각신하고 그래서 뭐 2분기 넘어가고 심지어는 만약에 탄핵이 이루어진다 가정했을 때 새로운 행정부에서 추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때 추경하는 거는 우리가 공급 물량 부담을 신경 써야 될 게 아니라 추경의 타이밍을 너무 놓친 거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포커스가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얘기는 좀 약간 왔다 갔다 했지만은 시점적으로 한 1, 4분기 안에 좀 큰 규모로 나오면 약간 결론적으로 공급 부담이 좀 있어서 근데 좀 일정 레벨 올라갈 것 같다고. 그리고 두 번째, 만약 그게 아니라 20조 보다 규모가 뭐 그 정도 내지 또는 추경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2분기 이후에 간다고 하면은 그 추경에 대한 물량 부담보다는 경제 내수가 더 안 좋아지는 펀더멘탈이 안 좋아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게 금리가 크게 못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가면 그러면 기존 투자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추경이 있다고 해서 금리가 뭐 엄청나게 3.54 이렇게 한국 간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은 이런 거 그냥 제 표현이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가십시오. 그럼 더 투자하시고요. 근데 신규 투자자분들은 물론 이제 긴 그림에서는 신규 투자 여전히 오케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 1년 이상 보면 당연히 오케이인데 근데 이왕이면 들어가자마자 어떤 추경 이슈가 발생해서 딱 떠서 또 물리면 불편하시잖아요. 제 채널 보는데 그러면 더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신규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 이슈를 좀 앞으로 시장을 잘 모니터링 하면서 어떤 타이밍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간단하게 한국은행 금리 동결 결정과 그에 따른 어떤 한국채 투자 어떤 시사점 전략 공유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